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텔레비전 보시면 막장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가족끼리 유산 때문에 싸우고 형제끼리 원수처럼 지내고 며느리 시어머니가 으르렁거리고 그런 거 보시면서 저게 드라마니까 저렇지 현실에서 저럴까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이 더 막장일 때가 많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그래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형제가 남남보다 못하게 지내는 집도 있고 유산 때문에 몇십 년 친하게 지내던 형제가 법정에서 만나는 경우도 봤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 사이에 금이 간 적, 형제나 자매와 오해가 쌓인 적 말입니다. 이 이야기 끝에는 조선시대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도 함께 담아봤어요. 막장처럼 시작하지만 끝에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씨 집안 형제입니다. 장남 민수, 차남 경수, 막내딸 은희. 세 남매예요. 아버지 박종철 씨는 평생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해서 자식들 대학 보내고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하셨죠. 어머니는 10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고 아버지 혼자 그 아파트에서 사셨습니다. 장남 민수는 지금 55세예요. 결혼해서 애들 둘 키우고 있고 회사 다니다가 몇 년 전에 명퇴하고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애들 대학 보내느라 빚도 좀 있고요. 차남 경수는 52세인데 이 친구는 좀 잘 나갔어요. 대기업 다니다가 지금은 중소기업 임원으로 있습니다. 돈도 좀 벌었고 강남에 아파트도 있어요. 부인은 전업주부인데 좀 까칠한 스타일이에요. 막내딸 은희는 48세인데 결혼해서 부산에 살아요. 남편이 사업하는데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시댁 눈치도 보이고 친정에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그런 상황이죠. 이 세 남매는 어렸을 때는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민수가 동생들 챙겨주고 경수가 누나 챙겨주고 은희가 오빠들 따라다니고 부모님도 자식들 사이 좋은 게 제일 자랑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갔을까요? 사건은 작년 가을에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박종철 씨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뇌졸중이었어요. 급히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왼쪽 팔다리를 못 쓰시게 된 거죠. 의사가 그러더래요. 앞으로 누가 계속 돌봐드려야 합니다. 혼자는 생활이 불가능하세요. 그 말을 듣고 세 남매가 모였어요. 병원 로비에서 셋이 마주 앉았는데 처음에는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민수가 먼저 입을 뗐어요. 아버지를 누가 모실 거야? 병원에서 퇴원하시면 어디로 모시지? 그때 경수 부인이 끼어들었어요. 아무래도 장남이 모시는 게 맞지 않나요? 예로부터 장남이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말에 민수 부인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 거 다들 아시잖아요. 집도 좁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아버님 모실 여력이 안 돼요. 경수 부인이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장남인데요. 우리는 애들도 크고 집도 넓긴 하지만 저도 봉사활동이며 모임이며 바쁘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돈으로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돈으로 도와준다고? 그럼 아버지는 돈 받고 모시는 거야? 동생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 경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 진정해. 그게 아니라 우리 형편상 아버지를 집에 모시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 그 말에 은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오빠들, 아버지를 시설에 보내자고요? 아버지가
그걸 얼마나 싫어하시는데요. 평생 우리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분을 우리가 그렇게 해요? 민수가 은희를 봤어요. 그럼 은희야, 내가 모시겠니? 은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지금 형편이 안 돼요. 오빠들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첫 번째 만남은 아무 결론도 없이 끝났어요. 세 남매 다 서먹한 표정으로 헤어졌죠.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와서 한숨만 쉬었어요. 부인이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 동생들은 다 자기 사정만 얘기하고 그래도 당신이 장남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화를 냈어요. 당신도 그래? 장남이면 뭐든지 다 떠안아야 돼? 나도 힘들다고. 애들 학비에, 가게 적자에 나도 이제 내렸다고. 그날 밤 민수네 집은 조용했지만 공기는 무거웠어요. 같은 시각 경수네 집에서도 대화가 오갔어요. 경수 부인이 말했어요. 당신 형님, 왜 그렇게 예민해요? 우리가 돈으로 도와준다는데. 경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형도 자존심이 있지. 돈으로 해결하자니까 기분 나빴나 봐. 그럼 우리가 모셔요? 당신 아버님 성격 까다로우신 거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애들도 예민한 시기인데 집안 분위기 어두워지면 어떡해요? 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봤죠. 부산에 있는 은희도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아버지 모실 수 있을까요? 남편이 난색을 표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알잖아. 사업도 안 되고, 빚도 있고, 당신 오빠들이 잘 사는데, 왜 우리까지 그런 부담을 져야 해? 은희는 눈물이 났어요. 오빠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고, 아버지한테도 효도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박씨 집안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병원에 계셨는데 병원비가 계속 나가니까 부담이 컸어요. 세 남매가 나눠서 내기로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죠. 어느 날 경수가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이번 달 병원비 형 차례인데 아직 안 냈어요? 민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알아. 내가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며칠만 기다려줘. 형, 병원에서 재촉하는데요. 내가 일단 대신 낼 테니까 나중에 꼭 갚아요. 대신 낸다고? 그럼 나한테 빚 지우는 거야? 형, 왜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냥 급한 거 도와주는 건데. 좋아. 내가 낸다고. 신경 끄고 있어. 민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동생한테 이런 말 들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2달쯤 지났을 때 아버지가 퇴원하실 날이 가까워졌어요. 세 남매가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계신 병원 1층 카페에서 만났죠. 경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형,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아버지를 어디로 모실 건지 정해야 하잖아요. 민수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도 고민 많이 했어. 우리 집은 진짜 안 돼. 방도 없고 우리 집 사람도 일하느라 아버지 돌볼 시간이 없어. 경수 부인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요즘 시설 좋은 데 많던데요. 은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언니, 아버지가 그걸 얼마나 싫어하시는데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경수 부인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직접 모시세요. 부산에서 모시면 되잖아요. 은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제 남편이 반대해요. 그리고 오빠들도 아시잖아요. 저희 형편.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 다들 형편이 안 된다.
형편이 안 돼. 그럼 나만 형편이 돼? 내가 장남이니까 무조건 떠안아야 돼. 경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형, 진정해요. 우리가 돈은 보탤게요. 형이 모시되 우리가 매달 일정 금액을 드릴게요. 민수 부인이 화를 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돈 받고 아버님 모시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예요? 간병인이에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경수 부인이 말했어요.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다 모시면 되나요? 우리 집은 애들도 있고 저도 바쁘고 도저히 불가능해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그래? 다들 불가능해. 그럼 아버지는 어떡하라고? 그때 은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오빠들, 우리 이러지 말아요. 아버지가 이 모습 보시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결국 그날도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세 남매는 서로 원망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으며 헤어졌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세 남매 중 한 명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정답이 있을까요? 조선시대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는 자는 반드시 이루고 급한 자는 망한다. 이 상황에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세 남매 모두 너무 급했던 거예요. 당장 해결책을 찾으려고, 당장 부담을 피하려고 급하게 움직였죠. 그러다 보니 서로 상처만 주게 된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반드시 후회한다고 하셨어요. 천천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가야 하는데 이 세 남매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아버지의 통장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에 병원비를 내려면 통장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장남인 민수가 아버지 도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왔어요. 당연히 병원비로 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경수가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아버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민수가 당황했어요. 그게 왜? 아니, 궁금해서요. 나중에 유산 문제도 있고 투명하게 하자고요. 민수가 화가 났어요. 야! 아버지 돈을 내가 함부로 쓴 줄 아냐? 다 병원비로 쓴 거야. 형,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지? 동생아, 우리 사이가 이렇게까지 된 거야? 형,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게 투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민수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부인한테 하소연했어요. 동생이 나를 도둑 취급하네. 아버지 돈 빼돌렸다고 의심하는 것 같아. 부인도 화가 났어요. 그 동생이는 돈 많으면서 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아버님 병원비 대는데.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장남이라는 게 이렇게 억울할 줄 몰랐어. 한편 경수도 속이 상했어요. 부인한테 말했죠. 형이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나는 그냥 투명하게 하자는 건데. 부인이 말했어요. 당신 형님, 돈 문제 예민하신 거 당신도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해요? 괜히 관계만 나빠지게. 그래도 나중에 유산 문제 생기면 복잡해지잖아. 미리미리 정리해놔야지. 유산이요? 아버님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걱정을 해요? 아파트 하나라도 있잖아. 서울 아파트면 몇억은 하는데. 부인이 놀라며 말했어요. 그걸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아직 살아 계신데? 경수가 당황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말 꺼낸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경수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아버지가 퇴원하시는 날이었어요. 결국 민수가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경수가 매달 50만 원씩 보태기로 하고 은희는 가끔 올라와서 간병을 돕기로 했죠. 아버지를 모시고 민수네 집에 도착했는데 아버지가 집을 보시더니 얼굴이 굳으셨어요. 집이 작고 낡았거든요. 아버지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표정에서 실망감이 보였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민수 부인이 아버지를 돌보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몸을 못 쓰시니까 화장실도 도와드려야 하고 식사도 떠드려야 하고 부인은 일도 그만둬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민수 부인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당신 동생들은 돈만 조금 보내고 편하게 사는데 우리만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민수도 답답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장남이니까. 장남이면 뭐예요? 당신 동생들도 자식인데 왜 우리만 일해야 해요? 나는 이제 지쳤어요. 부인이 울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경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수 부인이었어요. 경수 씨, 저 형수예요. 그렇게 전화드려서 죄송한데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아버님 좀 모셔가세요. 경수가 당황했어요. 경순이, 무슨 말씀을? 저 이제 한계예요. 제 인생도 있고 제 건강도 이제 안 좋아요. 동생 댁에서 한동안만이라도 모셔주세요. 경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경수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요? 당신네는 돈도 많고 집도 넓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좁은 집에서 온 가족이 고생하는데 당신네는 편하게 사는 거예요? 경수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당신이 이 고생해봤어요? 당신이 매일 기저귀 갈아보고 매일 밥 떠드리고 매일 화장실 모시고 해봤어요? 경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경수는 잠을 못 잤어요. 형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세 남매가 크게 싸우는 날이 왔어요. 민수가 동생들을 불렀어요. 다들 나와. 이거 제대로 이야기해야겠어. 세 남매가 만났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서로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나 이제 못하겠어. 아버지 당신들이 교대로 모셔. 경수가 당황했어요. 형,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 나 지금 한 달 넘게 모셨어. 우리 집사람은 완전히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야. 경수야, 내가 좀 모셔. 경수가 난색을 표했어요. 형, 우리 집은 진짜 안 돼요. 우리 애들도 예민하고 우리 집사람도. 내 집사람? 내 집사람은 귀하고 우리 집사람은 천한가? 우리만 고생하라고? 은희가 울면서 말했어요. 오빠들, 제발 싸우지 마세요. 제가 모실게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은희야, 너는 부산에 사는데 어떻게 모셔? 그리고 내 남편이 허락할 것 같아? 은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경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 우리 제대로 이야기합시다. 아버지 재산이 얼마예요? 그거 투명하게 공개하고 나중에 유산도 투명하게 나누는 조건으로 합시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 유산?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유산 타령이야? 내가 그렇게 돈이 필요해? 형, 그게 아니라 투명하게 하자는. 투명하게? 넌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 분 빼돌렸다고? 형, 오해예요. 왜? 내 말투가, 내 눈빛이 다 말해주고 있어? 너는 나를 못 믿는 거야. 은희가 소리쳤어요. 오빠들, 그만해요, 제발. 하지만 민수와 경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좋아.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손댈 거야. 아버지 모시는 거, 유산 문제, 다 너희가 알아서 해. 경수도 화가 났어요. 형,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이 장남인데 어떻게 손을 떼요? 장남? 장남이 뭐가 중요해? 나도 이제 지쳤어. 너희가 해. 민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은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경수는 멍하니 서 있었죠. 여러분, 이 장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여러분 가족도 이런 적 있지 않으셨나요? 정약용 선생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벼슬은 잃어도 마음을 잃으면 다 잃는다. 이 말을 가족관계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돈을 잃어도 집을 잃어도 마음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거예요. 세 남매는 지금 서로에 대한 마음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오해와 서운함이 쌓이면서 어렸을 때 그렇게 사랑했던 형제자매가 남남보다 못하게 되어가고 있었죠.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끝일까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야기가 바뀝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누워 계셨는데 눈만 뜨고 계셨어요. 말씀은 잘 못하시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버지, 충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손을 움직여서 민수 손을 주셨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민수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기억들이요.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셨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잘 안 하셨고 칭찬도 잘 안 하셨어요. 그냥 묵묵히 일만 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돌이켜보니 아버지는 그렇게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사셨더라고요. 민수가 대학 갈 때 등록금이 없어서 아버지가 공장 기계를 팔으셨어요. 민수는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았죠. 경수가 결혼할 때도 아버지가 적금을 깨서 축의금을 주셨어요. 은희가 시집 갈 때도 아버지가 혼수를 다 준비해 주셨고요.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 주느라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민수는 눈물이 났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동생들이랑 왜 저렇게까지 싸웠을까? 같은 시각 경수도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부인이 잠든 옆에서 경수는 스마트폰으로 옛날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형, 동생이랑 찍은 사진들이요. 사진 속의 세 남매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서로 껴안고 웃고 있는 모습. 그때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행복했었죠. 경수는 생각했어요. 내가 형한테 너무 심했나? 형도 나름 힘들 텐데 내가 너무 냉정했나? 그리고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는 늘 자식들한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서로 의지하고 살아라. 형제가 제일 소중한 거다. 경수는 그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부산에 있는 은희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저 서울 가야 할 것 같아요. 왜? 또 오빠들이랑 싸웠어? 아니요. 제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빠들한테만 맡길 수가 없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오빠들이 다 있는데 당신이 뭘 해? 저도 딸이에요. 저도 아버지, 자식이에요. 제가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 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반대도 하지 않았어요. 이틀 후 은희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민수 집으로 찾아갔어요. 민수는 놀랐죠. 은희야, 갑자기 왜? 오빠, 제가 아버지 좀 돌볼게요. 일주일만이라도 제가 있을게요. 오빠, 올케 언니도 힘드시잖아요. 제가 있는 동안 좀 쉬시라고 해요. 민수는 동생이 고마웠어요. 동생도 힘든 줄 알면서 이렇게 와준 게. 은희는 그날부터 아버지를 돌봤어요. 밥도 해드리고 화장실도 모시고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 손도 잡아드리고. 어느 날 은희가 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아버지 필체로 쓰인 편지였는데 봉투에는 민수, 경수, 은희에게라고 써 있었어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아버지는 많이 늙었구나. 이젠 너희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아버지로서 참 미안하다.
너희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난다. 민수는 늘 동생들을 챙겨주던 든든한 형이었고, 경수는 똑똑하고 성실한 아들이었고, 은희는 항상 밝게 웃던 예쁜 딸이었지. 아버지는 너희들한테 해준 게 별로 없다. 돈도 많이 못 벌어줬고, 좋은 집도 못 마련해줬고, 그냥 성실하게 일만 했을 뿐이야. 근데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바라는 게 딱 하나 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라. 아버지가 죽고 나면 너희들한테 남는 건 서로밖에 없다. 재산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서울 아파트 하나 있는데 그거 팔아서 너희들 셋이 나눠 가져와. 똑같이 나눠 가지고 아무도 서운하지 않게. 그리고 제발 부탁이다. 아버지 때문에 싸우지 마. 아버지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는 게 제일 행복했다. 민수야, 넌 장남이라고 힘들었지?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한테만 짐을 지운 것 같아서. 근데 넌 정말 든든한 아들이야. 고맙다. 경수야, 넌 똑똑하고 성실한 아들이야. 아버지 자랑이다. 근데 가끔은 형하고 동생 생각도 해줘야. 너는 잘 나가니까 좀 더 너그럽게 살아라. 은희야, 우리 딸. 넌 항상 밝게 웃어서 아버지 기분을 좋게 해줬어. 시집 가서 고생 많이 하지? 아버지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버지가 죽으면 너희들 셋이 힘을 합쳐서 살아라. 그게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다. 사랑한다. 내 자식들아. 아버지가. 은희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지금 집에 와볼래요? 아버지 편지 찾았어요. 민수가 달려왔고 경수한테도 연락했어요. 세 남매가 다시 모였어요. 이번에는 아버지 방에서 은희가 편지를 읽어줬어요. 편지를 듣는 동안 세 남매는 다 울었어요. 민수도 경수도 은희도.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경수야. 내가 너무 예민했어. 경수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형. 제가 형 입장을 생각 못했어요. 형도 힘드신데. 은희가 두 오빠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아버지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세 남매는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벼슬은 잃어도 마음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그래요. 돈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서로를 향한 마음. 그걸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세 남매는 그걸 깨달았어요. 늦었지만 깨달았죠. 그 후로 세 남매는 달라졌어요. 먼저 아버지를 모시는 문제를 함께 해결했어요.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기로 했고 그 비용을 세 남매가 똑같이 나눠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돌보기로 했죠. 민수는 평일에 아버지를 모시고 경수는 주말에 와서 아버지를 모시고 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서 일주일씩 있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풀리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 남매는 다시 가까워졌어요. 어느 주말 경수가 아버지를 모시러 형 집에 왔어요. 그리고 형한테 말했어요. 형, 저번에 제가 통장 이야기한 거 정말 죄송해요. 형을 의심한 게 아니었는데.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나도 그때 너무 예민했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형.
제가 형 입장을 생각 못했어요. 두 형제는 서로 악수를 했어요. 한 달 후 은희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형수들도 같이 모였어요. 민수 부인, 경수 부인, 그리고 은희.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은희가 먼저 말했어요. 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민수 부인이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가족인데. 경수 부인도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더 도울게요. 세 여자는 서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아버지의 상태는 조금 나아지셨어요. 말씀은 여전히 어눌하시지만 표정은 밝아지셨어요. 자식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걸 보시니까 마음이 편해지신 거죠. 어느 일요일 세 남매가 다 모였어요. 아버지 생신이었거든요. 민수네 집 거실에 다 모여서 작은 파티를 했어요. 케이크도 사오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도 준비하고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는데 자식들과 손주들이 다 모여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민수가 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경수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앞으로 잘 모실게요. 은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는 말은 못하셨지만 눈물을 흘리셨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인생에서 가족만큼 소중한 게 있을까요? 돈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곁에 남는 건 가족이에요. 정약용 선생님께서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가장 그리워하신 게 뭐였을까요? 바로 가족이었어요.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선생님은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셨죠. 선생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벼슬은 잃어도 마음을 잃으면 다 잃는다.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잃어도 집을 잃어도 서로를 향한 마음만 잃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잃으면 정말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서운한 가족이 있으신가요? 오래 연락 못한 형제가 있으신가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자식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서운함이, 그 오해가 정말 풀 수 없는 건지, 혹시 먼저 손 내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요. 우리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생각보다 짧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늦기 전에 먼저 다가가 보세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세 마디가 참 어렵지만 이 세 마디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속의 세 남매처럼 막장 같은 상황도 결국은 마음으로 풀 수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를 먼저 생각하면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유배지에서 자식들한테 편지를 쓰실 때 항상 강조하신 게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는 말씀이었어요. 선생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도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거죠. 그 마음은 지금 우리 부모님들 마음과 똑같을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한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잘 지내? 이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래 연락 못한 형제한테, 자주 만나지 못하는 자식한테 그냥 안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번 주말에 한번 모여보세요. 밥 한 끼 같이 먹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쉽게 상처 주고받는 사이이기도 해요. 그러니 더 조심해야 하고 더 배려해야 하고 더 사랑해야 해요.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처럼 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주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어떤 갈등도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혹은 가족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모두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요. 돈보다 명예보다 성공보다 중요한 게 바로 가족이에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짜 부자고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시길, 그리고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